여긴 어렸을 때 아버지와 몇 번 와봤는데 어른이 돼선 뜸했었어. 너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 페이몬, 내 폰타 네가 마셨어? 이거 네 거였어? 미안, 내 쪽에 가까이 있어서 몰랐네. 한 잔 더 시킬까? 괜찮아. 식사도 거의 끝났으니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 짜고 맛도 없거든. 그래? 앞으로 이 집 폰타는 시키지 말아야겠네. 다 먹었어? 이만 계산할까 하는데. 완전 배불러. 잘 먹었어, 나비야. 이번 달 남은 조직 활동비가 나비야,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끼 식사 정도야. 우리 가시장미회엔 푼돈이지. 아휴. 우린 한 번 더 물의 신을 만나러 가볼게. 그럼 안녕, 나비야. 사람이 뜸하네. 아까 에르니에스 섬까지 타고 온 레일보트가 마지막 배편이었나 봐. 바실... 빙빙 돌아서 또 여기로 와버렸네. 여행자? 왜 그래? 설마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무서워. 우리 낮에 다시 올까? 바실... 이봐, 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야? 분수 안에 이상한 거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잠깐, 나도 살짝 들린 것 같아. 바시라고 했지? 여행자, 이제 그만 가. 이봐, 정신 차려. 바시, 나의 바시인가? 그때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그때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오히려 아주 따뜻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잘 가. 날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바시를 만나면 날 찾지 말라고 꼭 전해줘. 눈 좀 떠봐. 언제까지 잘 거야? 이러다 나비아가 못 버티겠어. 조심하세요, 아가씨! 젠장, 이 정도 규모의 경비 장치를 고용하다니. 클로린드? 서둘러, 지금이야! 도움을 받았으니 고맙단 인사는 해야겠지, 클로린드. 하지만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요즘 네가 위험할 것 같아서 따라온 것뿐이야. 당사자가 모르게 쫓아왔으니 미행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칼라스 씨가 남긴 유지야. 난 널 반드시 지켜야 해. 칼라스 씨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너 내 아버지 얘긴 꺼내지 마. 그러니까 오늘은 고마웠어, 클로린드. 하지만 다음번엔 미리 말해줬으면 해. 미행당하는 건 질색이니까. 당분간 공격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더는 따라다니지 않을게. 그럼 이만. 그래.
오늘 들은 것 중 최고로 반가운 말이네. 그나저나 우리가 위험한 걸 어떻게 한 거야? 등장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는데? 그건 페이몬 네 덕분이야. 나? 내가 그런 대단한 공을 세웠다고? 네가 내 음료수를 마신 덕분이야. 그게 왜? 너희와 헤어지고 폰타인성의 가시장미회 거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네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이 폰타 짜고 맛도 없어. 폰타는 단음료라 짠맛이 날 리가 없거든. 게다가 음료 색깔도. 원시 바다에 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야? 응, 페이몬이 내 음료를 마셔버리지 않았다면 난 아마 여기가 가시 장미회 거점이야?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두 분이 묵으실 곳이 준비됐습니다. 장담컨대 지금 가시장미회에서 최고로 좋은 방입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좀 그래서 사실 몇 년 전 아버지가 가시장미회를 이끄실 때만 해도 상황이 훨씬 나았어. 다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 그 전엔 너희 아버지가 이끌었다고? 그럼 지금은 우리 아버지의 성함은 칼라스야. 지금은 불명예의 칼라스라 불리고 있지. 약 3년 전 친구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심판을 거부하셨다가 결국 결투장에서 돌아가셨어. 명예를 지킬 기회가 사라지잖아. 아버지가 그때 조사하시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줄곧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한 거구나. 맞아. 그때 아버지가 휘말린 살인 사건도 조사해봤지만 기록과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도 새로운 단서는 못 찾았어. 바로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야.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이 기록돼 있어. 네가 본 그 물의 정령이 최근 실종된 소녀라면 분명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역시 최고 심판관이야. 사건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관해두다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럼 당장 출발할까? 저기 실례할게. 느비에트, 우리도 이렇게 들어오고 싶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우릴 혼내지 않는 거야? 바시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소녀 실종 사건의 목격자일지도 모르죠.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니. 유감스럽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사건에서 바시란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군요. 제 기억에도 자료에도요. 그렇군요. 감사해요, 느비에트님. 그럼 이만 가볼게요. 나비아 씨, 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친이신 칼라스 씨는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느비에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동정? 위로? 아니면 그저 당신의 유감을 표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어째서 저한테 아버지를 막을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오명을 쓴 채 죽게 내버려뒀냐고요? 그때 조금만 힘을 썼더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들을 대답도 잔뜩 있다고요. 만약 당신에게 정말 감정이 없다면 제 눈을 보세요. 유감이 진짜 어떤 감정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미안합니다, 나비아 씨. 됐어요. 최고 심판관이 차갑기 짝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최고 심판관님. 무턱대고 화풀이만 했네요. 이만 가자, 여행자 페이몬. 그 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응. 오래전 푸아송 마을에서 생트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맞아. 아무래도 생트의 원료가 원시 바다의 물인 것 같아.
아버지는 그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판매상들과 연락했고 그중 한 사람을 조력자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셨어. 그날 밤 아버지는 야외 장원에서 연회를 여셨고 그곳에서 자크와 만나 정보를 거래하려 하셨지. 그런데 갑자기 정원에서 두 발의 총성이 들려왔어. 우리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인 건 총을 든 아버지와 총에 맞아 사망한 자크였지. 아가씨께서 같은 길을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칼라스님이 바라시는 거겠죠.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었다면 직접 내게 말해주셨어야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건 나인데 나만 동떨어진 외부인 취급이라니. 아버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함께 떠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뭘 지켜냈는데? 생트도 불명예의 칼라스도 그리고 위태로운 가시장미회도 그대로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아버지는 내가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그걸 바란 적 없어. 단 한 번도.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도 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요. 역시 아는 게 있구나. 마르시아. 네, 그 연애가 시작되기 전 보스께서는 이미 생트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터진 원인은 바로 아가씨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표적이 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진 정보로 상대를 위협하기로 하신 겁니다. 상대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직 내 일부 사람들과 이를 공유했다면서요. 만약 아가씨가 실종되신다면 보스 또는 조직 내 비밀을 아는 자가 즉시 생트와 실종 사건에 관해 폭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스가 아가씨께 건네고 싶어 하셨던 건 우산이 아닌 검이었습니다. 사건에 말려든 모든 이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라는 아가씨의 말을 보스께서 들으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말이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야? 그래서 마르시아, 그 결정적인 단서란 게 뭐야? 생트의 재주소 위치입니다. 상대방의 본부인 셈이죠. 이 방법을 반복하며 찾아낸 단서를 따라 조사해보니 가시 장미회의 참모 플로랑, 그와 비슷한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가브리에르 상해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마지막은 가시 장미회와 폰타인 경비대 사이의 연락책 티에리입니다. 셋 다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이네. 그동안 맞서 싸워온 적이 바로 옆에 있었을 줄이야. 게다가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라니. 응,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마르셀 아저씨인가? 가시장미회 내부 사정을 알고 경비 장치를 움직일 만큼의 재력이 있으며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점점 이 추측을 받아들여지게 돼. 나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이 가시자마자 에르니에스 섬에서 또 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타르탈리아였나? 우인단의 집행관이더라고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됐다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야. 그럼 그렇게 하자. 난 오페라하우스로 가서 고발로 시간을 끌어볼게. 하지만 지금의 단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네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길 기다릴게. 전에 심판에서 네가 우릴 도운 것처럼 말이지. 드디어 찾았다. 근데 이게 진짜 생트 제조소 입구라고? 진짜 눈에 잘 안 띄게 생겼네.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타르탈리아 씨,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혐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솔직히 복잡한 심판 절차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왜 나한테 생뚱맞은 죄명을 씌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은 결투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마디로 죄를 받아들이면 결투 대리인 클로린도 신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넌 실종 사건의 용의자라고. 싸움이나 하라고 법정에 부른 줄 알아? 우리 무례 신님께서 오페라 하우스의 규칙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네. 전 격렬한 전투로 배우는 걸 선호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저자는 사건과 무관해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나비아 씨, 이걸로 두 번째군요. 지난번엔 결정적인 증인을 데려오셔서 당신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만 이는 법정 질서에 어긋납니다. 당장 법정 모독죄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전 소녀 실종 사건의 진범을 고발하러 왔어요. 제 고발이 성립되면
타르탈리아 씨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럼 난 이제 가봐도 되지? 심판관 나으리? 그렇다고 용의자 신분을 벗은 건 아니니 일단 관객석에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나비아 씨, 누굴 고발하겠다는 거죠? 제가 고발할 사람은 카브리에르 상회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건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란 죄명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도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고발 성립입니다. 나비아 씨와 대리인분들은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대는 당장 마르셀 씨에게 심판 참석을 요청하십시오. 마르셀 씨, 대리인은 따로 없으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요.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 장사하는 상인이다. 소녀들을 사라지게 할 동기도, 이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는데 리스크는 또 너무 크지. 하지만 소녀 실종 사건은 내가 폰타인에 오기 전부터 일어났어. 또 할 말 있니? 사업 신청 날짜가 최초의 소녀 실종 사건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래? 아니면 입구 기록도 살펴보고 스네즈나야에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언제 떠났는지도 얼마든지 물어보렴. 그러면 갈 곳 잃은 네 고통이 조금은 나아지겠니? 이건 처음부터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점은 제겐 진실을 파헤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또 정의감 때문에 숙청된 사람들까지 제 머릿속에 무수한 이름이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간 이름들이 있겠죠.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셰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고생해서 겨우 안쪽까지 왔네. 여긴 뭐지? 뭔가를 연구하는 곳 같은데. 실험 실패. 원시 바다의 물에서 다시 나타난 사람 없음. 22호, 23호, 24호 소녀가 용해됨. 비nie르. 이건 바시의 연인의 이름이잖아. 그럼 이건 비nie르의 노트인가? 어디 보자. 한 페이지 가득하네. 다 그어버린 걸 보니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마르셀?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셰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우리 왔어, 나비야. 역시 내 파트너. 제 시간에 올 줄 알았어.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대체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건지. 괜찮잖아, 느비에트. 저렇게 자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 아니겠어? 그야, 바시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네 아지트를 조사해봤어. 우린 다 알고 있다고. 넌 용해된 연인 비네르를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소녀들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어. 마르셀이라는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서 바시와 관련된 모든 걸 없앴지. 그랬구나. 오페라에서도 이 정도로 잔인한 악당은 거의 없었는데. 그럼 마르셀의 동기도 설명이 되겠어. 마르셀 씨,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고 그러고 싶었을까? 주변을 보라고? 왜? 그러는 너희는 내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그 고통을!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믿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지. 수십 년 전 법률 집행청에서 그러더군. 사람이 어떻게 물이 되냐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내가 미친 거라고. 비닐의 죽음은 그렇게 모두에게 잊혔지. 이젠 알겠지. 다 늦었어. 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다 너희 때문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심판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벌이느라 평범한 사람의 고통엔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심판 결과가 나온 듯하군요. 나비아 씨의 고발이 성립되었으니 타르탈리아 씨에 대한 고발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르셀의 본명은 바시에로, 연인 비녜르와는 모험가 파트너였습니다. 과거 물속을 탐색하던 도중 원시 바다의 물에 접촉한 비녜르는 바시의 눈앞에서 용해됐죠. 바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원시 바다의 물의 존재를 알게 됐고 비녜르를 되돌리기 위해 소녀들을 납치해 연구했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는 마르셀이란 가명으로 푸아송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구 과정 중에 희석된 원시 바다의 물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걸 알아냈고 생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연구 자금을 모으고 연구를 이어가던 도중 가시장미회와 충돌이 발생했죠. 오랜 분쟁 끝에 그는 연회를 열어 가시장미회의 회장 칼라스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나 범행자를 용의하는 방법으로 칼라스를 용의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얼마 전 바시는 같은 수법으로 소녀 실종 사건을 리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했고 원시 바다의 물이 공개되는 바람에 바시는 허점이 드러났고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이상 베일에 쌓여있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전말입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바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경비대, 바시를 끌고 가. 봤죠, 아버지? 저도 가시장미회를 잘 이끌고 있다고요. 이거 참 멋진 공연이었어. 진범은 잡혔고 누명도 벗었고 최고의 결말이네. 이런 훌륭한 공연을 보게 해줬으니 M1 사람 잡은 건 봐줄게.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타르탈리아 씨. 이번 심판은 당신 때문에 열린 거니 알겠어. 정말 번거롭네. 저기 서면 되는 거지?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해. 범인은 바셰 씨이므로 타르탈리아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럼 개시 판결 장치에 최종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타르탈리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뭐라고? 이봐, 무슨 그런 질 나쁜 농담을. 방금 무죄일 거라고 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 개시 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는 유죄 판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비대는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십시오. 폰타인의 자랑인 심판이 이렇게 황당할 줄이야. 이게 너희들의 방식이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는 수밖에. 마음 무장을 쓰려나 봐. 미안합니다.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규칙은 어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폰타인 법정 최초의 규칙에 따라 최종 판결은 개시 판결 장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 그저 공무를 집행한 것뿐입니다. 개시 판결 장치가 어째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겠죠. 왜 날 보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프리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프리나님도 모르신다고? 그럴 리가. 게시판 결장치를 만든 장본인이시잖아. 내 관객들아, 설마 정말 그럼 황당한 오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방금의 판결이 정말 실수이고 사고일까? 설마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언젠간 너희도 이 몸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의 판결이 옳았음을 알게 되겠지? 자, 궁금증이 남았겠지만 오늘의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네. 주연으로서 가장 먼저 퇴장하는 것도 내가 되어야겠지. 그럼 이만. 저 녀석은 결국 도망을 택한 건가?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호송되던 도중에 갑자기 떠올랐어. 너희들 바쉐란 이름을 어떻게 안 거지? 뭐? 정말이야? 그녀를 만났다니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루키나 분수? 줄곧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그럼 나는 대체 비녀르 나야 바쉐라고. 비녀르. 바쉐, 왜 왔어? 내가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나는 바쉐,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잠깐, 넌 비녀르가 아니야. 넌 누구냐? 맞아, 난 비녀르가 아니야. 나는 희생양이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날 찾으러 오지 말라고 했었지. 그게 진짜 비녀르의 뜻이야. 널 만나길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뜻도 있어. 너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랄까? 네가 이곳에 오면 우리가 널 놓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거든. 바쉐. 죽어버려. 아무튼 드디어 사건이 일단락됐어. 이제 소녀 연쇄 실종 사건도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지? 그러고 보니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었네? 뭔데? 아버지께 성묘하러 가려고. 이야기의 결말과 진실을 들려드려야지. 여전히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고도 말해드릴 거야. 나도 그렇고. 아버지가 계신 묘지야. 나도 간만에 와보네. 누가 먼저 와 있는데? 저건 설마 느비에트잖아. 심판관이 여긴 무슨 일이지? 나비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말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말란 뜻이었어요. 아버지께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나라의 최고 심판관에게 사과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나 꽉 막힌 분이네요, 느비에트님은.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의란 무엇인지 줄곧 고민했습니다.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한때는 믿지 못했죠. 아니, 인간이 생물로서의 본능과 생명의 규칙에 저항하며 무언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때 당신의 아버지가 결투장에 오르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죄가 없는 자가 삶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라스 씨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칼라스 씨는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죠.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정의를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정의 말입니다. 저에게 왜 왔냐고 물으셨죠. 칼라스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그 사실이 절 슬프고 괴롭게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그 높은 자리에선 역시 많은 게 보이지 않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장미의 여러분. 전에 화풀이해서 죄송해요. 당신은 겉보기엔 차갑지만 속으론 혼자 고민이 아주 많은 타입이었군요. 실버라는 제 부하와 닮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아, 사과하지 말라니까요. 나비아랑 느비에트도 화해한 것 같지? 외부인은 일단 빠져주자. 조금 이따 다시 오지 뭐. 좀 더 이곳의 적막감을 즐기다 멜모니아 궁으로 돌아가야겠군요. 느비에트는 정말 바쁘구나. 오늘 일부러 휴가 내고 온 줄 알았는데. 죄는 쉬지 않으니 정의도 쉴 수 없죠. 심판관이란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 확실히 그렇지. 그러고 보니 비가 멎었네.